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까지 구현을 했거든요.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JSP만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유용한 점도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뭔가 페이지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자바 코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중복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상에 HTML과 자바 코드들이 막 섞이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JSP만을 활용해서 뭔가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간단한 JSP 코드인데 사용자의 목록을 뿌리는 겁니다. 사용자의 목록을 얻어온 다음에 뿌릴 때뭐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가 막 중간에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바 코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 보면 이 JSP에서 막 이런 로직을 막 구현하면서 HTML 태그가 중간에 나오고 이 HTML 코드, JSP 코드의 복잡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로그인 기능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래도 간단한 기능인데 그런 이 복잡도가 벌써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바 코드를 쓰는 부분과 HTML 코드들이 막 섞이면서 이거에 대한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직상의 변경이 생겼을 때 로직을 수정하는 것보다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JSP만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한 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JSP에서 HTML과 자바 코드가 완전 범벅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자, JSP에서 자바에서 쓰는 메소드도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메소드를 만들었을 때는 이 스크립트릿의 느낌표를 하면 돼요. 이 느낌표를 하고 메소드를 만들면 이 메소드를 다른 데 불러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바 코드가 시작됩니다. 스크립트릿 시작됐죠. 그래서 쭉쭉쭉쭉 갑니다. 뭐 패러미터 다 바꾸고 리절트 셋,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조회도 하고 그 사이에 HTML 코드 막 들어가죠. 보십시오. 막 인덴트 들여쓰기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값들을 뭔가 리퀘스트 겟 패러미터 해가지고 이게 널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도 하고요. 널이 아닐 때는 값을 꺼내 와라. 뭐 그러고 타입의 형변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f절 있고 또 출력하고 이런 식의 코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유지보수하기 힘들겠습니다. 또 여기 트라이절부터 해서 여기 로직 처리 막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네요. 쿼리문을 만들고 쿼리문도 또 엄청 복잡합니다. 뭐 else if 있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JSP만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지금 쿼리문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JSP의 문제점은 뭡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브라우저를 띄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를 지금 유지보수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기능이 변경됐을 때 어디를 변경해야 될지 찾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장난 아니네요. 예. 하지만 여기도 또 머리 아픕니다. 보는 것만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해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할 때는 역할을 또 나눈 거죠. 너무 JSP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JSP는 단순히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어딘가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에서 받은 결과를 출력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는 이 JSP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할수록 유지보수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분리해서, 예,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그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에러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할을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JSP 한 곳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JSP가 아무래도 이런 자바 코드가 많아지면 구현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테스트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가독성에도 좋지 않더라. 예, 그랬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역할을 분리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MVC 패턴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MVC가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JSP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뷰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예,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동할 페이지를 결정하는, 예, 이런 부분은 컨트롤러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컨트롤러 역할은 JSP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서블릿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서블릿이 문제가 많아서 JSP만 활용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근데 JSP가 어떤 HTML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데는 유용한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HTML을 제외한 이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추출했죠. 그리고 로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를 예외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서블릿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거의 역할을 컨트롤러라고 지칭하자. 그리고 모델은 어디에 있느냐? 예, 모델은 여기 보이는 정말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 유저 클래스와 같은 이놈, 예, 이놈을 모델이라고 하자. 예, 그래서 모델 영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도 인터페이스를 하고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 예, 그걸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외 처리를 하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로직이 구현됐으면 그 결과를 뿌려주는 건 JSP를 활용하자. 이게 뷰. 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거죠. 기존에는 JSP 한 파일에서 이 모든 역할을 다 했다면 이제 역할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JSP는 서블릿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이 폼 언더바 액션.jsp를 서블릿으로 개발해서 서블릿에서 이 JSP에서 이 서블릿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얘는 세이브죠. 세이브 유저 서블릿.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노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줄 필요가 없다면 바로 URL 상의 유저 기능이니까 앞으로 이제 기능이 많아질 수 있어서 유저의 기능 중에 사용자를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로 이동을 했죠. 그 사용자가 정보를 전달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변수가 같기 때문에 어디를 바꾸느냐. 예, 저는 그냥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이 변수를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예,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하던 이 form.jsp 여기에서 form 언더바 action.jsp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이거를 여기 보이는 유저스의 세이브 여기로 포스트를 하도록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을 하면 이 URL과 매핑되어 있는 이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를 한 명 추가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슬래시 루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서버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버를 재시작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하던 것처럼 이 부분을 개발하시면 돼요. 여기 뭔가 HTML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기. 예,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나중에 회원가입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구현을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디버그 로그로 찍어놨던 여기 사용자가 추가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form 언더바 action.jsp를 지금 서블릿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로그인하는 과정을 서블릿으로 한번 옮겨보죠. 예, 로그인 서블릿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스페어 클래스를 그냥 아예 HTTP 서블릿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웹 서블릿 로그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얘도 두 포스트 바꾸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서블릿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면 여기 보면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스판스 이렇게 달라졌고 임포트가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션 변수를 접근 못해요. 세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세션을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et session 하면 여기에 http session 해서 JSP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리퀘스트에 담겨 있는 세션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번 얻을 필요 없이 로그인 성공하면 그 순간에만 얻어와서 세션의 데이터를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다음에 로그인 하던 부분에서 유저스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던 부분을 이 부분 JSP에서 처리했는데 이게 유저스의 로그인에서 처리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커맨드 6 눌러서 서버 재시작하고요. 정말 테스트를 자동하고 싶습니다. 또 테스트 해야 됩니다. 뭔가 기능을 바꿀 때 싫네요. 자, 잡아지기에 패스라고 테스트라고 했나? 볼 수 있죠.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역시 디버그 로그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자, 테스트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현했으면 여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잘 됩니다. 로그아웃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블릿으로 다 이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근데 로그 아웃 이것도 사실 HTML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얘만 스무자하기가 그런가요? 이렇게 바꾸고요. 이거 안 했네요. 앱 서블릿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얘는 두 개수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포스트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없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JSP에서 했던 모든 부분을 서블릿으로 변경하는 거는 상당히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최종 테스트. 테스트 또 하려고 보니까 또 짜증이 나네요. 자동화 하고 싶습니다. 누가 좀 방법을 찾아주세요. 삽질할 뻔했습니다. 제가 로그아웃을 하는 부분을 안 바꿨죠.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유저스의 로그아웃. 그런 다음에 이 기능들이 지금 다 서블릿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JSP가 남아있으면 확실하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삭제를 해보죠. 이렇게 세 개 삭제했을 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서버 재시작 확인 차원에서 혹시라도.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또 잡벅을 좀 하면서. 자, 회원가입 했습니다. 잡아지기 테스트입니다. 로그인. 비밀번호 틀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 유저스의 로그인. 저희가 이동할 때 뭔가 경로가 바뀌었더니 얘가 처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도 테스트를 꼭 한 번씩 해봐야죠. 어디 갔어? 로그인. 포워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를 줬더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유저스라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루트로 접근하도록. 서버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서버를 재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자동화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뭘 하느냐? 처음에 회원가입부터 해야죠. 데이터 날라갔으니까. 제 인생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부터. 잘 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잘 되네요. 역시 잘 구현했습니다. 테스트 로그인 했을 때 여기가 딱 바뀌어 있으면 그리고 로그아웃.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나눠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이 아주 깔끔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할지는 다음에 한 단계 더 리팩토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클래스를 뽑았을 때 우리가 좀 더 뭔가 할 게 없을까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복이 있었던 이 부분, 여기서 Alt 커맨드 M 하면 메소드 추출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포워드 JSP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전달을 할 때 지금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만 만약에 에러 메시지를 받아준다면 이거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런 게 이제 JSP가 아니라 자바 소스이기 때문에 이클립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메서드를 추출하고 그런 리팩토링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테스트를 해야죠. 잘 됐는지.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서버 재시작하고 뭘 해야 됩니까? 네, 로그인까지 가려면 또 회원 가입부터 또 해야죠. 짜증나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이게 기능이 간단하지만 뭔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면 그리고 코드가 바뀌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코드는 계속 바뀔 거니까. 요구사항도 바뀌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내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기능을 좀 추가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폼에는 없죠. login.jsp에 있는 이 코드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이 코드들도 없애면 되게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